그 도면들을 보면은 선 연습을 한 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실제 도면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도면은 아니고 부분에서 이제 선을 이런데 요런 선을 써먹는다라는 부분을 알려줄 수 있는 조금 도면의 전체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카피해 보면서 이제 선의 쓰임새를 한번 연습해 보자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도면의 종류별로 하나씩을 또 이렇게 내놨어. 말하자면 요거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여러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요거는 위에서 내려다본 마당하고 뭐 주 진입보도, 여기 뭐 건물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배치도예요. 배치도, 평면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채광하고 뭐 빛이 요렇게 뭐 들어오고 이러는 걸로 봐서 건물의 인면, 거기다 또 이게 벽이 잘려진 게 있는 걸 봐서 건물의 단면도를 나타내는 것 같죠. 단면도의 한 부분. 요건 너무 뭐 부분만 나와서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어려울 텐데, 요거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자, 단면이 잘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 기둥같이 생긴 사각형이 있지. 그러니까 요건 암만 해도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도가 되겠죠. 평면도. 그래서 평면도 부분, 이 부분 세 부분의 어떤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선 연습을 해보자라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좀 부가적인 것들 한 번씩 연습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해볼 거는 여러분, 요 그림을 한번 그리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뭐 가선, 보조선, 인면선, 치수선, 뭐 단면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선 하나하나가 어디에 쓰여야 된다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어디서, 특히 이런 배치도 같은 데서는 그럴 수가 있더란 얘기예요. 배치도. 왜냐하면 배치도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다본 어떤 단지의 어떤 풍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꼭 어떤 선을 정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어떤 지금 선의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주로 인면도 내지 단면도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명칭들이야. 그러니까 뭐 건물 외곽선, 뭐 잔디밭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 없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배치도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선을 선택해서 쓰는 것들이 옳은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건물을 왠지 제일 두터운 선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지? 또 하나, 이런 외부 공간의 선 같은 경우는 건물만큼 이제 두꺼운 선을, 왜냐하면 외부 공간의 경계라는 거는 그렇게 막 강고한 게 단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주로 인면선 정도, 뭐 그런 정도를 쓴다. 또 그리고 어떤 마당 안에 있는 이런 패턴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은 패턴에 해당하는 거니까 패턴은 무조건 해칭 관련한 선으로 처리를 한다. 해칭이나 아니면은 뭐 가선 이런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하면은 좋겠다, 이런 정도, 뭐 그런 정도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 그림을 한번 카피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굳이 제가 시간 관계상 스케일은 신경 쓰지 않고 바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대략 봤을 때 이게 자, 보조선으로 대략 저 공간을 한번 옮겨 볼게요, 제가. 자, 무게만으로 긋는 보조선이란다. 가선이죠, 가선. 가선이 되겠어. 무게만으로 그리는 가선. 제가 지금 말하면서 가끔 말이 헛나올 때가 있어요. 조금 설명이 가끔 가다가 좀 틀리는 거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바로 잡아서 진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철석같이 믿고 막 받아 적고 그러면 안 돼. 자, 지금 들어오는 길 두 군데. 자,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크게 해야 되겠구나. 자, 지금 일단 가선들을 다 그렸어요. 일단은 이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일단은 한번 경계를 그려볼까? 경계가 원래는 없지만은 경계를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선 두 개를 날렵하게 날리면서 경계를 일단 좀 만들었습니다. 요 안에 이제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카메라 해상도에서는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요걸 딱 보고 필요한 선들을 거의 다 이제 그려놨어요. 물론 여기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 이 보행로는 빼놓고 나머지 건 그려놨어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공간을 제가 먼저, 가운데 있는 공간을 먼저 한번 외곽선을 한번 인면선 정도로 그려볼까요? 인면선?
인면선은 주로 건물의 형태나 이런 것들, 외곽 형태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선이다라고 그러고, 굳이 두께를 쓰자 그러면 0.25m 정도, 밀리미터 정도 된다라고 그랬죠. 0.25.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한 중간 정도로 눌러서 돌리는 선. 자, 요렇게. 뭐 사각형이니까 바로 그려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그렸고, 분명히 여러분 선 끄트머리 보면은 살짝 겹치게 끝나는 거 여러분들 눈치챘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어차피 뭐 연결되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 그렸어도 상관없었겠네. 자, 그리고 위로 가는 두 개에, 그리고 밑에 있는 이런 정도. 자, 공간의 어떤 지금 외곽선들은 다 그렸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여기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점선이 나와 있는 것 같네. 먼저 한번 점선을 그려볼까? 자, 점선은 이렇게 돌려가면서 짧은 해칭선들을 여러 개 그리는 것처럼, 처음에 할 때 이게 빠르게 안 될 텐데 연습하다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빠르게 나갈 수도 있어요. 자, 점선을 일단 넣었고, 그 다음 뭐 딱히 할 것도 없네. 어차피 이제 할 거 해봤자 해칭을 넣는 정도? 해칭 넣는 정도니까 해칭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 그림에 보니까, 이 그림에 보니까는 해칭을 갖다가 너무 이제 큰 스케일로 넣었다. 그러니까 이게 패턴의 맛이 잘 안 나죠. 그러니까 시간 있으면 여러분들 요거를 한 절반 정도로 간격을 좁혀서 조금 이제 얇은 격자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겠어. 근데 저도 뭐 시간 없고 시범만 보이는 거니까 그냥 두툼한 어떤 두께로 하도록 하죠. 자, 처음과 끝에 살짝 눌러가면서 가운데는 흐미해져도 상관없다. 그리고 막판에 살짝 한번 쳐준다. 그게 요령이라고 그랬죠. 자, 빨리빨리 합시다. 처음에는 살짝 눌러서 시작했다가 막판에 쳐주고, 살짝 눌러서 시작했다가 쳐주고. 자, 뭐 그렇게 잘 되진 않았는데 대충 했어. 여기도 조금 더 올려야 되는데 아까 덜 했군요. 일단 뭐 이 정도 올렸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여기랑 여기가 패턴이 다 똑같으니까 좀 맛이 안 나지.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을까? 요 중앙에 진입마당인 부분, 여기가 되겠죠. 여기 진입마당인 부분은요, 여기는 조금 이중격자로 쳐보자라는 거지. 자, 해칭선을 이렇게 90도 꺾어서 하면은 사각형 이제 격자 모양이 나오겠지. 마찬가지로 해칭선을 여러분들이 쳐주는 거예요. 자, 진입마당이 다 됐으니까 일단 여기다가 진입마당을 써놓고 한번 시작할까?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거는 지금 글씨까지 이제 다른 영상 강의에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전에 글씨 부분은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그렇다고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은 없지.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서 글씨를 써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은 선 하나하나를 구분해서 분명하게 어떤 글씨를 그린다. 글씨를 쓴다가 아니라 그린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다 글씨 써주면 되겠어. 진입마당. 저기 나와 있는 글씨체를 조금 흉내내 봅시다. 이렇게 딱딱 끊어서. 진입마당. 잘 안 됐다. 자료 뭔지 나도 모르겠다. 아무튼 아까 말한 대로 이쪽에는 그래서 먼저 한번 건물이 있다고 치고 여기다가 건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이 외부 공간에서 진입로로 해서 건물이 하나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조금, 자, 도로를 좀 지우고, 지워내고 여기다 이제 건물을 그릴게요. 자, 우리가 선이 이제 5개, 굵기로 구분되는 선이 5개가 있었죠. 보조선, 중심선, 인면선, 치수선, 단면선 이렇게 있었는데, 외부 공간에서는 외부 공간 레이아웃을 그릴 때는 그 5개 선의 용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알아서 배치해서 그려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건 뭐예요? 당연한 것은
건물이 가장 이제 두터운 선으로 그려지면은 당연히 이제 건물처럼 하드한 요소들이 단단하게 그려지고, 소프트할수록 얇은 선으로 그려지는, 그러니까 제일 하드한 게 뭐가 되겠어요? 제일 하드한 게 건물이 되겠죠.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단면선 0.5짜리 있죠. 갔다 왔다. 아니면은 뭐 치수선 정도 그런 걸로 팍팍 그려주고, 그리고 외부 공간 정도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인면선이나 이제 중심선 또 우리 해칭 이런 걸 넣어가지고 한 중간 정도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조경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직선이 아니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가는 선으로 그려줘서 이 위에 투명하게 얹혀져 있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3단계 정도로 구분해서 그리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일단 건물이 들어갈 위치를 제가 한번 구분하기 위해서 일단은 보조선을 그리겠습니다. 보조선이란다. 가선은 무게만으로 살짝 지나가고 나만 보는 거라고 그랬죠. 나만 보는 선을 이제 살짝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뭘 하는가 하냐면, 일단은 건물의 외곽선을 제가 0.5짜리 단면선으로 좀 그려볼게요. 단면선. 가선 위에다 그립니다. 갔다가 진하게 다시 오는. 자, 갔다가 진하게 다시 오는. 수직선이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이 조금 덜 돼 있을 거예요. 항상. 자, 이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건물의 외곽선이죠. 외부 공간의 어떤 인면선 정도, 해칭선 정도하고 확실히 구분되는 두께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건물을 갖다가 세게 했기 때문에 이게 건물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게 건물 느낌이 조금 더 나게 할 수는 없을까? 뭐 건물 느낌이 조금 더 나게 하려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건물의 지붕의 형태를 표현해 주는 거야. 지붕의 형태. 그래서 건물의 지붕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물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요새 대부분의 건물은 평지붕이에요. 평지붕. 우리 학교 건물들도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평평하다는 거야. 근데 평평하다라고 그러지만 진짜 이게 완전히 플랫한 거냐면 그렇진 않아. 보면 여기 이렇게 얄싹한 난간이 있지. 이렇게 난간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여기 옥상 부분이 있는 거라고.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이런 어떤, 자, 이런 건 합각지붕이라고 그러는데, 지붕에 이렇게 처마가 지고 이런 것들, 경사가 지고 이런 것들, 뭐 대충 이런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정도를 표현해 주면은 그게 좀 더 건물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합각지붕이다. 합각지붕의 각도는 뭐 45도라고 대충 치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그냥 선만 그려볼게요. 그냥. 자, 45도를 대략 이제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쭉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해칭 같은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칭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제 지붕결을 내면은 요게 뭐가 되냐? 요런 걸 표현하는 게 돼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그린다는 것만 알고, 실제로 표현을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선을 약하게만 그렸어요. 자, 해칭선 정도로 해가지고 최대한 얇게 해서 안에 한 꺼풀의 선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거 난간 부분을 영어로 이제 파라펫이라고 그래. 그래서 파라펫 부분을 조금 표현해 주니까 그게 좀 더 건물 같아지죠. 그리고 안에 있는 지저분한 건 조금 살짝 지워주고. 자, 이것만으로도 조금 못마땅하다. 3차원적인 높이감이 조금 중요할 것 같다. 그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돼요? 살짝, 지난번에 얘기한 게 아니고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구나. 내가 영상을 미리 해놓다 보니까 자꾸 착각을 합니다. 45도 정도로 이렇게 약간 가선 보조선 정도를 그려줘요. 그 다음에 그 가선을 따라가지고, 자, 이렇게 샤프를, 자, 지금 자를 살짝 움직이면서 어떻게 돼요? 뭐 많이는 아니고 몇 번, 한 5번 정도만 갈까? 5번 정도?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이죠? 긋고 좀 올리고 긋고 좀 올리고 긋고 해가지고 이렇게 짙은 선을 만들어냈어. 여기도 어떻게 한다? 자, 긋고 조금 옮기고 긋고 옮기고 긋고 옮기고 긋고, 대략 이렇게 하니까 뭐 이걸 갖다가 굳이 막 이렇게 칠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진득한 느낌이 나는 그림자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냐면 이제
한 뭐 보조선 정도를 이렇게 그은 다음에 그 보조선에 빨래를 걸듯이 건물을 이름 써주면 돼요. 코너스톤 홀이라고 적어봤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을 했고, 조금 더 아쉬운 게 하나 있죠.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건물이 들어가는데 위에서 보니까 이게 입구가 어딘지 뭐가 뭔지 이렇게 잘 알 수가 없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입구가 어디라는 걸 표시해주고 싶은데 그건 별거 아니고 삼각형을 갖다가 그려 넣어주면 대충 그게 입구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 나와 있는데, 삼각형도 조금 이제 보통 그러니까 꼭 정해진 건 아닌데,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는 그냥 삼각형 하나만 그리면 되고, 단지 전체로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경우는 좀 삼각형을 크게 그리고 좀 두 개로 겹쳐서 그리면은 좀 더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자, 한번 일단은 여기 그냥 삼각형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삼각자 이용하면 뭐 간단하죠. 자, 해칭선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그게 정문인 경우에는 거기다가 칠을 또 해주면 더 좋을 수도 있죠. 칠할 때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옅게 수채화 느낌 나듯이 이렇게 옅게 칠해주면 되지, 막 너무 이렇게 세게 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 여기 전체가 단지 입구가 여기다, 단지 전체로 들어오는 입구가 여기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삼각형을 겹으로 그리는 걸 한번 해보겠어요. 겹으로 그리는 방법은 밑에 제가 한번 여기 그려볼게요. 겹으로 그리는 방법은 미리 그릴 걸 생각해서 살짝 옆으로 놔가지고 삼각형 두 개를 미리 사선을 그려. 자, 그리고 지금 뭐 했냐면 제가 삼각형 두 개를 미리 그릴 거 감안해서 선을 두 개를 동시에 그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금 이 선은 대략 해칭선 정도 아니면 뭐 인면선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겹치게 그려놓고 뒤에 거에다가는 이렇게 살살 칠을 하면은 왠지 그림자 느낌이 나고 약간 튀어나온 느낌 나면서, 물론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그림하고는 조금 반대로 했어요. 여기는 앞에다가 칠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 여기 슉슉 그은 다음에 역시 여기다가 이제 출입구라고 써주면 되겠죠. 출입구라고 적어서 여기가 출입구인 걸 밝혔다는 거야. 출입구라고 쓴 김에 그냥 아예 여기다 길을 만들자. 그냥 뭐 길을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되면 단지 출입구고 건물 출입구가 됐죠. 자, 이런 것들은 도면에 이제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도면에 나온 걸 보면서 흉내내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럼 뭐가 남았나? 이제 이 꾸불꾸불한 프리 이런 거 이제 자를 대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프리 드로잉에 가까운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 처음부터 진짜로 프리로 그리려면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제가 해보려고 그러면은 막 손을 떨면서 이렇게 좀 하여튼 이러다 보면 이게 힘들겠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미리 가선 정도를 이렇게 그어 놓는 거야. 이렇게 대략 스케일은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선에 한 요 정도로 해서 대략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선을 그려놔. 왜냐하면 보도가 아무리 이제 자연적인 보도라도 보도의 폭은 일정하거든. 자, 스케일 무시하고 그냥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해볼게요. 자, 대략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동선을 대략 이렇게 직선으로, 이거 가선으로 그려야 되겠죠. 가선. 되도록이면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따라서 그려가는 거예요. 이 자연적인 선을 그리려면 약간 수전증 걸린 사람들이 좀 유리해. 난 잘 안 되네. 이게 좀 날카롭고도 이렇게 막 불규칙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번 좀 찢었다가 닦고 완전 불규칙하게 이렇게.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저기다가는 이제
가운데는 길이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길이고 양쪽에는 일종의 화단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덤불이에요. 덤불. 그렇기 때문에 덤불 부분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빗금을 쳐놨네. 이 빗금은 해칭선이 아니고요. 그냥 한 가선 정도로 해가지고 가선 보조선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느낌을 넣는 정도뿐이야. 이렇게. 이 좁은 틈에다 넣으려면 이것도 나름 기술이 좀 필요하겠지.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그리기 귀찮으니까 한 요 정도에서 그냥 끊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요건 뭐 패턴 가다가 이렇게 두 선을 끊어 놓는 건 뭐냐면 밑에 있는 패턴이 위에도 가는데 난 지금 시간도 없고 귀찮으니까 여기까지만 그릴게. 요런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일종의 도면의 기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역시 자, 보조선 2개를 넣고 글씨 쓰는 거는 뭐 나중에 하겠지만 글씨는 따로 또 뭐 도면으로 배울 것까지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글씨체를 개발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칭로.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 있는 그림들이 이제 재현된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보도 및 공용부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 공간, 그러니까 광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모는 패턴을 넣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복도라든가 아니면 보도나 이런 것들은 모는보다는 좀 이렇게 한 방향 사선만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표현하는 방법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 복도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 방향 사선을 넣는다. 뭐 이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사선이 이렇게 되면 짧기 때문에 해칭선 넣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좀. 쉽지도 않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가지고 요것도 뭐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빠르고 좀 편리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없나 했을 때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신경 쓰기 나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아예 보조선 정도를 막 날려주거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방향감을 나타내 주거나 아니면 또 이런 것들도 좋아요. 뭐냐면 복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복도에다가도 일종의 음영을 살짝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진하게 가다가 밑으로 가면서 이제 옅어지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이쪽에 위에는 굵고 아래는 얕으면서 이게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통의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요 방향감을 조금 더 살려주는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복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또는 복도나 동선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중에 알아서 여러분들이 쓸만한 것으로 골라서 하면 자, 종이 새로 갈았고 요거를 그리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는 여기 보이는 대로만 여러분이 그리면 되고요. 다만 이제 선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을 보면은 이게 지금 여러분 뭔지 잘 모를 텐데 이게 천정이에요. 천정. 지붕입니다. 지붕. 우리 코너스톤 홀에도 사실은 위에가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는 굵은 선 안에 들어가 있는 요 판때기 그리고 요 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게 콘크리트야. 그러니까 구조체죠. 구조체를 자른 부분은 제일 짙은 선으로 그린다 그랬죠. 그래서 잉크로 돼 있어서 선이 이제 어느 게 굵은지 얇은지 여러분 잘 안 보일 텐데 그래서 이 벽을 잘라낸 선은 제일 굵은 선으로 지금 그리고 있어요. 지붕이죠. 그리고 벽이죠. 요거는 보라고 그래, 보. 톡 튀어나온 거.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위에 뭐 붙어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옥상에 달려있는 창문이에요. 천창이라고 그럽니다. 천창. 옥상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을 천정에다 뚫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 뭐 10대 3의 각도로 비스듬하게 해놓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잉크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한 보조선이나 아니면 해칭 정도로 해가지고 얇게 두 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게 유리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유리는 뭘로 그려야 된다 이런 거는 건축 제도에 선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유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얇고 날카로운 선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보조선이나 해칭선 정도로 얇게 두 선으로 해서 유리를 표현해 준다. 그럼 요건 뭐냐, 요거는 뭐냐면 천창 뒤에 벽이 또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벽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잘려 있는 벽인데 저기는 그냥 벽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벽에는 뭐냐면은 이제 어떤 뭐 타일을 붙여 놓는다라든가 아니면 페인트 칠을 해 놓는다라든가 아니면 석고보드를 발라 놓는다라든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그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블록이나 어떤 이런 패널 같은 걸 붙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패널을 갖다가 이렇게 패턴을 넣어가지고 패널을 붙인 거를 갖다가 표현을 해 놓는 것 같아. 재료는 안 써놨으니까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인면도나 단면도 같은 데는 이제 스케일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그동안 배웠는데 사용되진 않았던 선인 치수선이 나오게 돼요. 치수선은 별게 아니라 요 치수를 알려주는 막대기가 있어요. 위에는 숫자가 나오고요. 밑에는 치수선이 지나가는데 그게 바로 치수선이에요. 그래서 치수선이 뭐 벽 두께는 얼마, 천창의 밑에는 얼마, 위에는 얼마, 그 다음에 유리 부분의 높이는 뭐 1350 이렇게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제가 여기다 감비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스케일 그냥 제가 눈에 그냥 보이는 대로만 할게요. 크게 뭐 스케일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게 제 눈에만 보이는 일단은 가선으로 샤프의 무게만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단 이렇게 또 그려놓고 그 다음에 유리에 한 10대 3 사면 정도에 해당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미리 그려 놓겠습니다. 뭐 선 몇 개 안 그었는데 여기 필요한 가선을 지금 다 그었어요. 여기 필요한 가선들 지금 다 그었어.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원래는 도면을 그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뭐부터 그리고 싶어요. 이런 게 있을 때. 구조 자체만 봤을 때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강한 선을 먼저 그리는 게 물론 좋긴 좋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구조체의 형태가 어떤지 먼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단면선을 먼저 그리는 게 좋긴 좋아.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실 더 먼저 돼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조 이전에 사실은 치수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항상 치수선. 자, 치수선은 높이 부분에도 나와 있고요. 나중에 이제 다른 도면에 가면 나오겠지만 또 너비 부분에도 치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항상 치수를 먼저 기입한 다음에 구조체를 들어가는 것들이 맞더라는 거야. 일단은 그래서 여기다가 자, 치수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보조선 두 개를 한번 날카롭게 날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치수 영역, 여기는 도면 영역이다라는 걸 구분하는 두 개의 보조선이 되겠어요. 보조선.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제 뭐다? 이제 여기다가 자, 치수선을 제가 이제 그려볼게요. 치수선. 치수선은 이제 돌리면서 긋는 선 중엔 제일 굵은 선이라고 그랬죠. 자, 치수를 갖다가 가리키는 막대기가 일단 들어섰고요. 그 막대기를 관통하는 수평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 글씨 쓸만한 빨래를 좀 넣어야 되니까 글씨 쓸만한 보조선을 또 그었고 여기다 글씨부터 써놓고 시작합시다. 사이즈가 뭐 중간에 안 나온 부분도 있는데 자, 사이즈가 끊어지는 부분에는 좀 점을 찍어가지고 여기다 점을 찍어서 거기서 치수가 끊어진다는 걸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맨 밑에 내려와 있는 벽의 부분은 1200이네. 1200을 씁니다. 벽 두께는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제가 한 300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 600인데 내가 너무 길게 그렸다. 그냥 그럼 일단 1500 합시다. 1500. 그 다음에 1350. 치수를 다 써놨어요. 치수 써놨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틀릴 일이 없는 거야. 요 치수를 보고 아, 이게 어느 부분이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별거 없어. 구조체부터 그리는 거예요. 일단 그럼 저는 수평선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수평선. 갔다가 와요. 네, 단면이에요. 단면.
갔다가 와야 됩니다. 자, 보의 밑부분, 그리고 수벽이라고 그러는데 수벽의 맨 밑부분. 수평선부터 다 그렸어요 라고 했지만 하나 빼먹었네. 요거 자,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수직선 들어갑니다. 선 그을 때 이렇게 칙칙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힘을 줘서 그린다는 거지. 어때요? 짙고 굵은 선이 나왔습니까? 이게 구조체야, 이게. 그리고 이게 콘크리트인 경우에는요, 사실은 여기다가 중간중간에 얇은 선 3개를 갖다 이렇게 보내는 게 또 기호상으로 원래 맞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 저건 콘크리트 단면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이해한다는 것이죠. 뭐, 여기는 그 표현이 안 돼 있긴 하지만. 자, 콘크리트 벽의 단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할까? 그 다음에는 이제 유리창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겠지. 유리창은 그리는 방법이 따로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조선이나 아니면 해칭선 정도로 해서 얇게, 2개의 선을 얇게 지나 보내면 괜찮게 보인다라고 얘기했죠. 저도 그렇게 할게요. 한 해칭선 정도로 할까? 저는? 제가 지금 선 2개 연속으로 그리는 거 봤어요? 그은 다음에 또 좀 옮기고 그으면 벌써 오차가 심해지겠지.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이제 테크닉인데 하나 그은 다음에 샤프를 살짝 눌러 옆으로. 그리고 나서 싹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깔끔하게 평행선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두께 사이는 한 1mm 정도가 떨어지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 번 그리고 눕혀서 한 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밑에를 일단 닫은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텐데 요건 뭐냐면 환기가 된다 그리고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요게 뭐냐면 항상 요 타원형은 이제 건축 도면에서 항상 열리는 부분이다, 이동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창문이나 문이 열리는 궤적을 이렇게 타원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타원이란다. 뭐라고 그러지 이걸? 호로 표시를 해요. 호. 그래서 여기 호를 갖다가 90도로 그어놨는데 저는 뭐 90도는 좀 별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창문이 열린다는 얘기야. 열리는 부분 아래 위를 좀 이렇게 두 선을 그래서 끊어주고요. 저는 90도는 별로고 45도가 좋더라고. 45도 정도 하면 뭐 되지 않나요? 이렇게 열리는 창문이 열렸을 경우에 그 선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뭐 컴파스도 없고 하니까 그냥 손으로 타원 부분은 타원이란다. 호 부분은 그냥 손으로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 바람이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야. 자, 뭐 환기되는 창이다라는 얘기고 이게 유리고 그 다음에 뭐냐? 유리까지 올라가는 일종의 어떤 내등분을 해놔가지고 유리까지 올라가는 일종의 어떤 뭐라고 그러지? 창살, 알루미늄이나 스테인으로 된 창살 같은 게 있지? 그걸 갖다 아마 표현해 놓은 것 같으네. 대략 이것도 해칭선 정도로 그리고 그 다음에 밑은 조금 더 짙은 선으로 이렇게 인면선 정도로 해서 그리고 그러면 이제 위에는 유리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유리라고. 그리고 밑에는 뭐다? 밑에는 인면이야. 인면은 뭐예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 부분이 인면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실제 생긴 모양 그대로를 되도록이면 그대로 묘사하면 돼. 하지만 그럴 때도 어떻게 돼? 너무 굵은 선을 안 쓰는 거예요. 단면선은 되도록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면선 이내에, 치수선 이내의 선으로 대략 묘사를 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만 일단은 크게 봤을 때 뭐 블럭이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으네. 4개 정도로 구분되고 위에 블럭과 아래 블럭은 맨 위에 블럭과 맨 아래 블럭은 뭔가 재질이 좀 다른 것 같아. 보니까 뭐 이렇게 해칭선을 막 넣어놨네. 따라 그려봅시다 그냥. 해칭선이 좀 이렇게 익숙해가지고 빨리빨리 그리지 않으면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요.
자, 그렸고. 근데 저기보다 너무 연하게 그렸다. 좀 진하게 가자. 진하게 가다가 점차 연하게. 그러면 약간 좀 결의 느낌이 나면서 공간감이 좀 더 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좀 위에를 갖다가 조금 더 넣고, 그리고 뭐 점을 이렇게 뚝뚝 찍어 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화강석이나 그런 계통으로 쓰는 재료들은 그 표면이 이제 거칠다라는 걸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점을 좀 찍어 놓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 찍을 때는 막 이렇게 찍을 필요 없고, 좀 이렇게 돌려가지고 품위 있게, 너무 많이 찍을 필요도 없어요. 그게 거칠은 어떤 마감이다, 뭐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정도이기 때문에 많이 안 찍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마감은 간단하게 표현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다만 조금 더 빠진 거 몇 개 더. 그 다음에 요게 완전히 상세한 도면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내장과 외장에 들어가는 재료도 어느 정도 또 표현을 해놨네. 그래서 내장, 외장을 표현한 것들이 뭐냐면, 바깥으로, 외장으로는 보면 여기에 이제 방수층을 갖다 표현을 했어요. 방수층. 이게 방수층이거든. 그리고 밑에 꾸불꾸불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죠, 요거. 요거는 단열재라는 거예요. 건물이 방수 안 되고 단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원신, 운막밖에 안 돼요. 비 새고, 뭐, 춥고, 열 새어나가고 그러면 안 되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방수층은 원래는 어떻게 표시되냐 하면은, 방수층은 요렇게 두 개의 겹이 있고, 그 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요런 식으로 원래 표현되는 거, 확대하면은. 요런 식으로.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컴퓨터에서는 알아서 도면이 이제 패턴을 만들어주겠지만, 우리가 그리긴 너무 어렵지.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위쪽으로 한 1mm 정도 위로, 뭐, 보조선이나 아니면 해칭선 정도를 그려. 그리고 나서 그 사이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짙은 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보이죠? 위에 방수층이 그려진 거. 그래서 보통 이거는 미리 짙은 선을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려준 다음에 끊어지는 짙은 선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해칭선 정도를 딱 넣고, 그래서 방수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옥상 위에다가 녹색으로 퍼렇게 바르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방수층이야. 그 다음에 실내에는 단열층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두껍게, 한 뭐 3mm? 뭐 이거는 스케일과 꼭 관련된 건 아니니까 있다는 것만 표현만 하면 되니까, 원래 단열층은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잘 되네? 잘 안 되는구나. 어쨌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표현을 해야 돼. 이렇게. 이게 원래 단열층이야.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한번 해볼까요? 일단 가느다란 선으로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거 아니야. 했다고 쳐. 여기도 이제 해야지. 그래서 여기 너무 두꺼운 선으로 했는데, 가느다란 선으로 이렇게. 저는 대충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어차피 시간 많을 테니까 정성스럽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됐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건 뭐냐면, 밑에다가 이제 그림의 제목을 한번 그려볼까요? 천창 부분. 천창 부분 단면도. 그러니까 원래 건물은 막 이만하겠지, 이렇게 돼 있고, 뭐 3층, 2층 뭐 이렇게 돼 있겠지. 맨 위층에서 이렇게 천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빛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림 보면 또 빛을 또 표현해주기도 했네. 이렇게 태양광이 이렇게 들어온다. 태양광은 점선으로 보통 많이 표시를 하죠.
그리고 이게 태양광이라는 것도 알려주기 위해서 뭐 여기다가 이제 채광이라고 써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천창 부분 단면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 일단 보이는 대로 한번 따라만 해보세요. 어차피 이건 우리가 인면도란다. 평면도를 그릴 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보는 내용이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하나하나 뜯어가서 그려가면 되니까 지금은 그냥 보이는 대로만 그리시면 돼요. 다만 선 구분은 여기 여러분 보시면 이제 알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물체의 중심을 지나가는 것들이 중심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중간을 지나가는 이런 선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건 기둥이에요, 기둥. 기둥을 지나가니까 걔는 아마 중심선일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옅은 선으로 두 개 지나가는 거 이건 창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조선이나 해칭선 정도로 해서 대략 창문을 갖다가 한 두 겹 정도로 표현하면 되고 이건 창살 부분을 표현해 준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벽면이죠. 그러니까 기둥과 벽이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시 그러니까 벽이 끊어진 데니까 제일 두꺼운 선인 단면선을 해도 좋고요. 그게 아니고 기둥을 단면으로 했는데 벽도 단면으로 하자니까 조금 너무 답답해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한 치수선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둥이에요. 평면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둥이기 때문에 기둥에다가 단면선을 주고 벽은 좀 그거보단 약한 선으로 그려도 상관없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흉내를 내보시면 되겠습니다.